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6일 주식 클래스 내일 정시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브라인드 수급. 브라인드 수급이란 말이 어떻게 보게 되면, 별로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것 같지 않은데, 뭐, 장이 많이 내려가는데, 이런 거.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뭐, 특별히 매도 주체도 없는데 왜 빠질까? 그러니까 약간 시장에 우리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약간 요런 정시가 생각보다 수급을 분석할 때 빠질 수 있는 함정 이런 게 좀 노출됩니다. 요 이야기 좀 하고 그걸 좀 이어가지고 소리 없이 밀릴 때 요란하게 급락할 때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계속 좀 별로 안 좋죠. 오늘도 보면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나 싶었는데 뭐 별로 반등을 못했어요. 오늘 내용을 놓고 보면 어제보다 하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조금 붙이는 것 같았는데 뭐 하락하지 않았다. 하락 0.9%.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데미지는 조금 커요. 그 시장을 많이 볼 때 아침에 갭 하락하는 것보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윗꼬리 우리가 말하는 윗꼬리라 그러는데 이게 위에 지금 화면이 코스닥 지수고 코스피 지수인데 올랐다가 밀어낼 때 그러면 10시까지 11시였으니까 그날 증시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슈팅을 시켰다가 남아있는 3분의 1을 밀어버릴 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종목으로 치면 그런 거죠. 아침에 뭐 한 3% 올랐다가 막판에 마이너스 2% 내리면 우리가 보통 윗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 물론 비근한 예가 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팅커웨어라는 종목인데 이건 이제 어저께 장 마치고 현대차가 포티투닷을 인수한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현대차 관련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로스가 좀 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장중 28.7%가 올랐다가 예, 그쵸? 25.87%가 올랐다가 4%가 내리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어제보다 4%가 올랐다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힘 자체는 엄청나게 약한 힘이죠. 보통 이렇게 빠지게 되면 시간에나 다음 주에서도 다음 주 그 다음 거래일에서도 일시적으로 잠깐 약하거나 잠깐 반등하다 밀리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분봉에서 이렇게 장 초반 정시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15분봉인데요. 첫 봉에서 여기서 바로 윗꼬리 달고 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거의 쭉 밀리는 사례가 좀 나오는데 장이 이제 요런 장세가 나오는 게 아까 봤던 약간 브라인드 수급 이런 거 소리 없이 밀 때 요란하게 급락할 때 흐름인데 이걸 조금 더 시장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보게 되면 약간은 지수를 놓고 보면 요란하게 떨어지죠. 예, 뭐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수급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일별 분석인데 그렇게 코스피 수급을 보면 장이 이렇게 100포인트가 험하게 빠질 정도가 안 보일 겁니다. 왜 외국인들이 뭐 최근 일주일 동안 없죠. 보통 한 3천원 이상 정도 나왔을 때 확 빠진다고. 기관들도 뭐 특별히 4월 지난주 초죠. 초에 한 1,000억 정도 판 이유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지는 거지? 코스닥에서는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예, 코스닥에서는. 근데 이 코스닥 수급도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가 4월 초순에 올라갈 때랑 거의 똑같습니다. 외국인 그냥 계속 팔고 예, 기관도 별로 안 파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약간 브라인드 수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지수를 좀 잡아둡니다. 뭐 우리가 말한 우리나라도 이제 지수를 시가총액 유동 방식을 쓰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친구를 이렇게 딱 잡아놓죠 수급으로. 딱 삼성전자 이런 거 잡아둡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660, 예, 하이닉스 이렇게 딱 잡아놓. 누가 아까 말했던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보면 잡아놔요. 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잡아놓고 기관 삼성전자도 잡아놓고 005, 930이죠. 예, 그리고 뭐 3위 정도까지니까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딱 잡아놓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수 계속 들어오죠. LG 솔루션까지도 LG 솔루션 어차피 유통 물량이 없어서 뭐 공매를 많이 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잡아놓고 다른 걸 때려버리는 거죠. 실내로 005, 490처럼 포스코홀딩스처럼 강력하게 때려가지고 누르는 장식.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브라인드 장세의 가장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정의하냐면 분명히 일단 눈에 볼 때 이렇게 장이 조금 내려갑니다.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 장의 속도를 놓고 보면 엄청난 변화가 왔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수급을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우선이냐? 수급보다는 예, 맞습니다. 이 시세가 우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먼저 첫 번째.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수급으로 분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이는 힘대로 분석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흐름이 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한번 또 적어봤는데 호재에 둔감하고 이제 이런 장세가 나올 때 브라인드 수급 쉽게 말해서 소리 없이 밀리고 조금씩 밀려 계속 밀려요. 근데 눈 뜨고 봤더니 벌써 15% 20% 빠져 있죠. 개별주도 마찬가지고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가 뭐 로봇 관련주나 이런 거에서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언제 이렇게 빠졌지 할 정도로 한참 SPG나 이 SBB 테크저 같은 종목들이 불과 한 2, 3주 전에만 해도 4만 원대 하던 주까지는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이. 보일 때는 몰라요. 이렇게. 지키나. 그죠? 몰라요. 근데 하루에 2%, 3% 보니까 이거를 일자별 주가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가 보이게 됩니다. 요렇게 빠지는 거죠.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수급에 집착을 해가지고 외원이 매수가 하네? 이렇게 보면서 정작 이거는 못 느끼는 거죠. 이렇게 소리 없이 1%, 3%, 2%, 6%, 7% 피해. 지금 약간 이런 장세가 전경된다고 하는데 종목도 마찬가지, 시세도 마찬가지면 생각보다 이 흐름 자체가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호재에 되게 둔감해지고 악재에 민감해집니다. 거래 없이 밀어내고 거래에 실어서 급락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비근한 예로 오늘 이런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만 해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호실적에 자동차 관련주를 탁 끌고 갑니다. 그쵸? 오늘은 별로 움직인 게 없어요. 기아도 오늘 잘 나왔어요. 근데 어제 정도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이제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뭐 상한가까지 치고. 근데 다음날 빠지는 회복 같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전형적인 장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장의 특징 자체가 지수 자체가 이렇게 소리 없이 내리면서 거래가 주체시 될 때는 종목의 변동성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분들은 이런 장세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약간 딱 보니까 종목이 이상하다. 뭐 오늘 시장에서도 보니까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왔더니 이렇게 패딩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돌고 말아서 내일 정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그럼 이게 언제까지 좀 이렇게 악재에 둔감해지고 호재에 둔감하고 악재에 민감해지고 거래 없이 밀는데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소리 있게 올라가고 소리 있게 올라가고 팍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언제까요? 우리는 알 수는 없죠.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 분석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뭐 기술적 분석이나 이벤트 분석으로는 당장 오늘 내일도 5일선에 달하면 사람을 멈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누가 총대를 칠 수 있냐거든요. 근데 수급이 주체가 없는 상태에 내렸기 때문에 아마 수급으로 이 장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어렵네요. 수급 브라인드 수급으로 아마 다시 한번 장을 당길 건데 그때는 결정적으로는 수급보다는 바로 여기겠죠. 그래서 어제 좀 연장세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시가총액 코스피 특히 코스피 쪽은 상위 1, 2, 3에 대한 힘보다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다른 애들 봐줘요. 1, 2, 3에 대한 수급보다는 1, 2, 3가 아닌 서드, 포스 후발주자들의 탄력성, 그 변동성을 보는 게 훨씬 전체적인 다른 종목의 힘에서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예. 코스닥은 반대로 1, 2, 3, 빅5 안에 있는 친구들의 강세가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를? 지금 말씀드린 이 브라인드 수급에서 소리 없이 밀리고 요란하게 급락해서 우리가 다시 조금 더 시장이 호재에 민감하고 악재에 둔감해지며 거래에 실려서 상승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눌렸다가 올라가는 이런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하다 보니까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좀 드렸는데 요즘 내일 증시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의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종목이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의 방향성을 논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8시에 뵙겠습니다.